네.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서 유대 그 학살 당했는데 네. 너네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 침공하고 팔레스타인들을 막 지금 학살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영화가 비판을 받고 또 이 감독이 비판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잔혹함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의 그 감독, 네. 응? 네. 그 라즐로 네메스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존 오브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도 비판한 거야. 인정하면서도. 반면에 코엔 형제는 유대견인데 네. 이 영화를 극찬했고요. 그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요 생각보다 논쟁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거품 물고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류의 합의를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평가받는 영화가 아니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고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지만 저처럼 좀 전찬일처럼 인정하되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근데 그 감독님도 유대인이라고. 네네 촬영을 하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또 약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이면은 거리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뛰어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스필버그가 그 자기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후로 최고의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그랬대.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좀 궁금하거나 조금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같이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저는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밝은데 사운드에서는 반대적으로 소리가 지르고 총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하나의 영화에 이게 맞나?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입법적 연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입법적. 컨트라펑처. 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 음악은 배경음악이라고 그래요. 네. BG, 백그라운드 음악. 그건 네. 뭐예요? 보이는 영상과 조화를 이루는, 네. 하모니를 이루는. 에? 네. 그러니까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이 나와야 돼. 그쵸.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대조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라펑츄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입법적 연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악을, 사운드를 연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령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이런 식으로 보통 연출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 명량으로 1700만 원 갔던 김만민 감독 네. 영화를 보면 완전히 영화에서의 비주얼과 사운드가 완벽히 부합하죠. 네.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는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악 연출을 배경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영화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조화롭게. 왜?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통해서 몰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 대입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몰입을 못하죠.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의식하면서 뭘 하게 돼요? 거리를 뜨잖아요. 네. 그죠? 네. 디스턴스. 우리가 그거를 비판적 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크리티컬 디스턴스. 비판적 거리를 뜨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영화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 이 영화는 그렇게 처음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대표적인 많죠, 게 많죠. 있어요? 홍상수 영화가 그렇게 영화를, 홍상수 주로 영화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했지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떠올려 보세요. 맞아요. 음악과 영화가 조화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그 충돌하거나 대립적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봉준호 감독은 뭡니까? 몰입보다는 항상 거리를 뜨게 해요. 세상의 모든 예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비판적 거리입니다. 비판적 거리. 예술이
비판적 거리를 잃는 순간 그건 예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의 가장 큰 영화 그 감상 평가에서의 차이는 뭐냐? 대중들은 몰입을 원하는 거예요. 몰입, 빠져드는. 네. 우리가 영어로 immersion이라고 하는데 빠져들어서 판단, 이성적, 논리적 이런 판단을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그 관객이 그 안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 판단이든 비판적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할리우드를 포함한 주류 영화들을 그렇게 목놓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비판적 거리예요. 그래서 실험 영화, 작가 영화, 뭐 예술 영화 이런 영화들은 뭐예요? 몰입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관객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전문가들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난 척이 아니고 영화적 지향과 평가가 다른 거예요. 거리를 잃는 순간 전문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비판적 거리예요. 그러면은 그거의 지적 영화. 바로 그렇죠. 지적 전통이고 이런 영화를 지적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감각적인, 네. 말초적 네. 이런 거보다 머리를 쓰게 하는. 자, 이 영화에서 횟스가 불륜을 저지릅니까? 안 저지릅니까? 저지르죠. 저지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게 자상하고 막 말해, 내 아들 막 이러고 개 보면 막 환장해. 네. 그런 애가 뭐야? 한 번밖에 안 보여주지만 그 여자하고 수시로 그쵸. 저기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실제 여자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동원되는 한번 끌어올 감독은 영화 요렇게 안 팀었어요. 지금 현존 최고의 감독 송곳니부터 가여운 것들, 예? 네. 뭐 디어 헌터 등등.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뭐냐? 그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카메라를 다 들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송곳니 같은 데서는 남매가 막 사랑을 나누는 막 섹스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 근데 이 우리 지금 조나단 글레이저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조나단 글레이저 입장에서 볼 때는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뭐 개쓰레기 감독이야? 아니죠. 그거는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쪽입니다. 저는 현존 최고. 그러면서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제가 나름대로 흥미롭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점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 영화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이런 전통을 이제 지적 영화의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지적 영화는 자기가 학습하면서 영화를 봐야 돼요. 네. 선생님이 보셨던 이 지적 영화의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이 영화의 포인트들이 이런 부분 좀 몇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다 이제 산발적으로는 얘기했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입니다. 거리. 비판적 거리를 떼고 반성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적. 즉 성찰적으로, 전문용어로 자기 성찰적, self-reflexive. 전문용어로 자기 성찰성이라는데 self-reflexiv이라고 그래요. 현대영화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자기 성찰성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영화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과 다른 사운드 효과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어떤 사유인데 네. 이 영화는 가장 평범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 또는 악의 진부함 또는 악의 보편성, 악의 편재함을 아주 잘 드러내는 최적의 텍스트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평안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자기만의 그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횟수 부부, 그 자녀들 네. 얼마나 가증스러우고 이런 비인간적 인간들이 어딨냐고.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다시 한번 말하고 존 오브 인터를 통해서 이 감독은
우리가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반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성찰성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주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식의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류 영화의 문법이 뭐예요? 카메라 딱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숏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다음에 리버스 숏 저쪽에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연속성. 네. 그거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영화는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 네. 계속 성찰적으로 지켜보다가 어쩌다가 움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야? 영화를 본다는 걸 의식시켜요. 혹시 이걸 보면서 네. 이 부부의 이야기에 빨려들어서 내가 횟수 부부가 된 것 같아. 내가 해트비가 된 것 같아라는 그러한 그 환영에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적 영화의 전통이에요. 오히려 관찰자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응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어로 하면 게이즈. 예? 우리가 뭐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나 락강 얘기하는 바로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 그러면서 거기서 만약에 자기 성찰과 비판이 결여되면 그거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야. 자기 성찰까지 해야 돼. 자기 성찰까지. 그래서 아까 보면서 혹시 내가 저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네. 그게 바로 이 영화나 조나단 클레이즈가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미네 씨는 최상의 관객이야. 자기 성찰을 잘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보면서 나는 저 웨스 부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별로 이 영화나 조나단 클레이즈가 원하는 관객이 아니야.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언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손가락질을 하는 삶을 사는지 자기도 의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거를 환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문법,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우리가 또 해체적 시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벌어지는 플롯 안으로 빨려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성찰하고 방해받는 거예요. 방해받는.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감독이 누구냐? 박찬욱과 홍상수예요. 그래서 홍상수 영화는 많이 가봤자 몇만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중영화로 가려면은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소주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러티브 월드, 네. 그 스토리 월드가 곧 현실이어야 돼. 그게 몰입이에요. 그런데 지적 영화는 뭐예요? 끊임없이 몰입을 방해하고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의식하고 보셔야지만이 지적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렵다는 말을 안 써요. 지적으로 흥미롭네. 아까 얘기했죠? 네. 지적으로 재밌다. 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intellectually funny하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funny. 네. 늘 말초 감각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지적으로도 재밌고. 그다음에 가슴을 후벼 파는 건 뭐야? 정서적으로. emotionally fun. emotional fun이잖아.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잖아. 재미의 그 외연을 확장시키자. 근데 민혜 씨가 아까 쫙 먼저 얘기해 주니까. 자, 요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요. 진짜 영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라이너와 나눈 대담집이에요. 제가 요 앞에 지금 이 책이 안 놓여 있는데 라이너와의 대담집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영화를 보시면 빈말이 아닙니다. 영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뭐 이 정도면 꽤 긴 시간인데 뭐 아마 다른 데서 소개한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들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또 다른 어떤 영화를 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철이가 영화 깜보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심층 분석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